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저기 이제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 쭉 있으시다가 최근에 이제 아랫배 저 아래쪽이 좀 뻐근한 통증이 있으셔서 비뇨기과에서 이제 전립선염이란 얘기를 듣고 약을 지금 일주일간 드시고 계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가 뻐근한 통증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전립선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가볍게 뭐 그 약 먹으면 낫겠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약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지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항생제가 균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균을 죽이고 나서 몸의 기능이 회복을 해서 이 균을 밀어내는 작용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자꾸 다시 생깁니다. 뭐 애들 같은 경우에 중이염 걸린 애들 자꾸 항생제 써도 다시 중이염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님께서도 이제 치료는 잘 하고 계신데 어떤 이 전립선 쪽, 그러니까 한방으로 치면은 어떤 콩팥이나 방광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생제만으로 좀 부족하신 거예요, 아버님. 이럴 때는 한약을 같이 쓰시면 많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제 한약 중에서요, 이 소변을 좀 원활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콩팥이나 아니면은 방광을 보호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쪽으로 쓰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약제들을 같이 드시면서 항생제 이제 기한까지 드시면은 아마 빨리 좋아지실 거고요. 아, 그러니까 같이 겸용. 네, 같이 겸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30분 간격 뛰셔가지고 같이 겸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전립선 비대증으로 넘어가서는요, 침 치료도 효과가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요. 그래서 어떤 하복부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복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엎드려가지고 방광을 지배하는 어떤 신경 분지에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면요, 소변도 좀 원활해지고 좀 시원해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전립선 비대증 생긴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남자들 다 생기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불편하신 증상은 훨씬 좀 원활하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한의원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버님. 그러니까 그 뻐근한 그 염증 증상도 완화시킬 수가 그렇죠, 있단 그렇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네, 그리고 이현일 원장님도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요.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네, 아버님. 이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네, 이현일 원장입니다. 그 아버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10년 정도 계속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이 지속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걸리고 그다음에 염증이 지속되는 것은 아까 우리 최효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복부 쪽, 그러니까 상중 하촉으로 나누면 우리 아랫도리 쪽에 기운이나 면역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한약을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등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라든지 이런 하초 쪽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꽤나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도보는 제가 좀 많이 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하실 때, 그 우리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보면 그 회음부라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샤워기로 따뜻하게 해서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증상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염증에 대한 약은 좀 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염증에 대한 약이 독하기 때문에 쓸 때 단기간 쓰고 낮게 해버리고 치워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단기간 딱 쓰고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같이 면역력이나 신체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단기간이라는 게 뭐 얼마나 한 달? 아니요,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서 길면 2주 정도 쓰는데요. 열흘 정도 쓰니까 며칠 안 남으셨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 내원하시고 또 집에서는 운동이라든지 회음부 마사지 같은 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홍삼 많이 접근을 하시죠. 그래서 홍삼이라는 약은 증이 맞으면 굉장히 보익제, 특히 기를 보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해요.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화가 있는 상태에서 홍삼을 드시면 사실 인삼을 이렇게 수치를 해서 인삼에 조금 열을 내는 그런 성질을 조금
원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홍삼은 좀 열을 좀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홍삼으로 접근하실 때는 본인의 화가 있으면 조금 조심하시고 충분히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본인한테 맞을 때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약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보기제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음이라 그래서 몸에 음혈이 말랐을 때 쓰는 사물탕 계열 즉 숙지향이나 작약, 당귀 이런 게 들어가는 약이 몸에 음혈을 보충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은 자칫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소화기에 조금 문제가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입맛이 떨어졌다 그러면 소화기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런 보음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원장님께서 기초 질환이 있으시면 그 질환을 해결을 하고 보약을 쓰라 그랬으니까 화가 있으신 상태에서는 화를 치료를 하셔야 되고 혹시 열이 너무 심하면 반드시 그거를 먼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조심하실 거는 환자분들이 기운이 없으면 뭐 주변에서 뭐 흑염소나 개수주 이런 걸 드시는데 사실 그거는 그 자체가 어떤 기운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보통 그런 약을 다릴 때 한약을 아무거나 거기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 탕전원에서. 그런데 그 약재가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충분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저질환이 있는데 무작정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남용을 하시면 오히려 몸에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조식품조차도 주변에 전문가이신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항상 기초 질환을 먼저 치료하고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을 때는 항상 상담을 받아보고 복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평상시에 잠도 잘 못 잔다고 했는데 네. 박선영 원장님, 아무래도 기력 저하에는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잠을 자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죠. 그걸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은 온 몸의 기혈을 순환하는 어떤 모터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모터가 화에 의해서 찐눌려 있으면 그게 이제 화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불면증이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조금 더 심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열이 달아오른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산책을 하면 좋아진다.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 좋아진다. 그거는 각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낮에 이렇게 사람이 화병이 걸렸거나 잠을 잘 못 주면 굉장히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햇빛을 안 쏘이면 그리고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호르몬 작용이 더 저하되기 때문에 낮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살살 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나가서 꼭 햇빛을 보시고 30분 이상 산책하실 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또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차는 대추차 있죠. 대추차나 이거를 끓여서 대추에서 그 가운데 씨가 있는데 그게 산조인이라는 약재로 한방에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좀 수면을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냥 대추로 그냥 달여서 대추차를 복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력이 저하됨에 따라 특징적으로는 아침에 변을 누고 나면 변 본 뒤에 기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특징적인데요. 한방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소기증에 속한다고 봅니다. 소기증이라 하는 것은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무력하고 힘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소기증은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폐, 비위, 신 등의 장기에 허약함이 생겨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 허약함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등이 자꾸 굽는다거나 한숨을 쉰다거나 말에 힘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비위의 무력함 때문에 소화가 불량한다거나 아까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맛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공복감을 심하게 느낀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신장의 허약함 때문에는 몸이 오슬오슬 춥고 그다음에 하지가 저릿저릿해 오고 귀가 멍멍하게 울리는 듯한 그런 허약한 증상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허약한 증상이 발현되는 요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적당한 처방을 찾아서 보익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텐데요. 소기증에 대해서 조금 더 분류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익약을 통해서
녹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보익약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그런 환자분들이고요. 아주 소수지만 좀 주목해줘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나 악성 신생물이 있는 경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고 그다음에 전신의 쇠약함과 전신의 무력함을 호소하는 악액질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액질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보익약을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예정된 검사가 있으면 이러한 선행되는 질환이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익약을 쓰면 크게 문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폐와 신, 비위와 관련된 소기증, 특히나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탕약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배변 후에 힘이 빠지는 현상, 또 숨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소기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힘이 빠진다는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대변을 보는 과정에서 복압이라든지 신체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 대변이 배출되면서 순간적인 이완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낙차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방에서는 이러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 중에 폐허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오장과 육부는 각각의 그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장과 부가 있습니다. 예컨대 심과 소장, 간과 담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폐는 대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장의 병변을 폐기를 보함으로써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흔한 예로 치질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식후에 바로 30분이나 1시간이 안 돼서 꼭 화장실에 가서 변을 놓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폐기를 보충해서 그러한 질환을 처치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변 후에 대변 보는 과정에서 하반신이 저릿저릿할 수도 있고요. 대변 본 후에 전신적으로 기탈감,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는 듯한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폐의 기를 보함으로써 처리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증상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허약이 왔는지 어느 부분을 보충해주면 되는지 또 선행되는 질환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보익약을 적절하게 한 2달에서 3달 정도 넉넉하게 쓰시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이현희 원장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어느 부분에 허약이 왔는지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현희 원장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최근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증상과 연관이 좀 있나요? 네, 스트레스는 굉장히 이 기운을 저하시키는 데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장화식기, 소화생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산불처럼 거대한 불을 말합니다. 이런 거대한 불은 땔감이든 뭐든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 뭉쳐서 울화가 되고 소위 말하는 화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운들을 모조리 자기의 땔감으로 삼아 태워버리기 때문에 기운이 완전히 허탈한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몸에 화기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데요. 조그만 화인 소화 같은 경우는 생리적 체온 같은 그 개념입니다. 때문에 그런 체온들은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기운을 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장화의 개념에서 스트레스는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장화의 개념을 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향부자라든지 이런 약재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익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을 맡은 이현일 원장입니다. 어머니 발가락이 시리고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발가락이 그 마디가 굵고 이러지는 않으신가요? 예?
발가락 마디가 굵고 이러진 않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아프세요? 얼마나 되셨나요? 1년부터 팔이 자꾸 구동살이 뺏기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발가락이 자꾸 시리고 아파요. 그러시구나. 그 발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는 우리가 발가락 그 끝단까지 혈관이 충분히 혈액이 공급이 안 될 때 그런 현상, 각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이라든지 순환기에서 말초까지 혈액을 충분하게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쪽이 보들보들, 아기 발바닥은 되게 보들보들하고 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퇴행성으로 변화가 오는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이 온기가 없고 시린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만약에 내원하신다면 상태를 잘 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약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나 이런 종류의 약제를 써가지고 단기간에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님의 소화 상태를 봐서 다른 약제를 써서 이런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침구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는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사용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자를 따로 약제 거리에 잠그고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함부로 이제 환자들이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부자의 대표적인 효능이 이제 약성가에서는 부자, 신혈, 통혈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굉장히 성질이 따뜻하고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손발이 찬 사람들을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부자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절통, 어디 쑤시고 저리다, 무릎이나 다리가 쑤시고 저린다 이럴 때, 아니면 얼굴이 시리다 이럴 때도 이제 부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어떤 기능이 떨어진 것을 살리는데 부자가 회양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양기를 되돌아오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부자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치명적인 독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의점도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소연 원장님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부자는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명검과 같은 약제예요. 그 말은 아주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약제지만 잘못 쓰면 큰일 나는 독이 되는 약제여서 아까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부자는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법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감초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포부자, 부자처럼 이렇게 반드시 수치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한의원에서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법제를 했더라도 임산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거의 쓰면 안 되는 약제로 사실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한가열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은 음양의 기혈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양기가 이 음기는 정상인데 양기가 뚝 떨어져 있는 경우는 부자를 써서 이렇게 양기를 정상으로 올려주지만 상대적으로 음기가 떨어졌을 때는 이게 허혈이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서 반드시 이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줬을 때 양기가 뚝 떨어진 경우에만 사실 쓰시도록 그것도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으로 이거는 절대로 부자는 본인이 임의대로 뭐 손발에 차다가 끓여 드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특히 주의하셔서 한의사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 처방을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